네, 투자의 대가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알아보는 컨텐츠죠. 이번 시간 이제 다모다란의 내러티브 앤 넘버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모다란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의 재무학 교수입니다. 현재는 뉴욕 대학교에서 재무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모다란 교수님의 내러티브 앤 넘버스는 극단적 가치 투자자인 이 넘버 크런처와 극단적 스토리 투자자인 스토리텔러 간의 간극을 좁히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투자를 제안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재무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버 크런처와 스토리텔러 이 두 개념이 나오는데요. 일단 넘버 크런처는 완전히 재무제표만 보는 그냥 재무 전문가들의 투자 방식을 얘기하고 스토리텔러는 정말 스토리로 주식이 간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투자한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모멘텀 투자라도 비슷하고 차티스트 또는 최근에 뭐 초전도체 같은 뭐 세상이 날아다닌다라는 스토리를 펼치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스토리텔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투자자들의 장단점과 이런 장점들을 골라서 간극을 좁혀서 아주 현대에 맞게 최적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 전략을 알려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현대에 주식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이고 실전에서 적용했을 때 가장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넘버 크런처 먼저 보겠습니다. 넘버 크런처의 경우 재무 전문가들의 투자 방식인데요. 재무제표, 시장 데이터, 통계적 모델 등에 집중하여 숫자를 분석하며 투자를 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장점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내러티브나 질적 요소를 간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모다란 교수는 이러한 접근이 평가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넘버에만 치중하는 투자 방식은 그냥 재무 모델링 수업하는 거랑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버 크런처의 특징은 데이터 중심적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 모델 의존적이고, 그리고 정확성을 추구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질적 요소는 간과한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모다란 교수는 넘버 크런처들의 강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가치 평가에서 스토리와 숫자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제 숫자가 기업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지만 내러티브가 미래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 두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토리텔러인데요. 기업의 비전, 경영진의 능력, 시장의 트렌드 등 질적 요소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기업의 잠재 가치와 성장성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숫자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그냥 드라마 시나리오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제 스토리텔러의 특징은 그냥 스토리, 내러티브 중심적, 그리고 미래지향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의적인 접근, 그리고 데이터 부족이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은 스토리텔러들의 강점도 인정하면서도 기업 가치 평가에서 내러티브와 숫자의 균형이 또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러티브가 기업의 미래를 제시하면 데이터와 숫자가 반드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의 명언 중 하나는 숫자 없는 이야기는 단지 동화에 불과합니다. 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이제 결국 다모다란 교수님의 이제 투자 철학은 내러티브와 숫자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러티브 투자는 어떻게
뭐 유형이 있나라고 보면은 내러티브 투자자도 여러 구간으로 나눕니다. 가장 가능성이 없는 부분부터 확실한 부분까지 나뉘는데요. 이제 가장 말이 안 되는 가능성 없는 데 투자하는 사람이 초기 단계인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내러티브의 가능성에 투자하며 이 중 일부라도 타당성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후기 단계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이제 타당성이 입증된 내러티브에는 투자한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는 거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좀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스타일인데요. 공격적인 성장 투자자. 이제 이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보수적인 성장 투자자. 가격이 높지 않은 성장주에 투자한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공격적인 가치 투자자. 종목의 가격이 적정할 때 신중하게 운용한다. 구시대적 가치 투자자. 구시대적 가치 투자자는 아주 내러티브가 거의 없는 확실한 부분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돈부터 벌어. 이제 돈부터 벌고 얘기해라. 뭐 이런 사람들 구시대적 가치 투자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각 단계별로 얻을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다르고 감당해야 할 리스크도 다 다릅니다. 투자에 있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러티브는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간에 이제 공격적인 성장 투자자와 보수적인 성장 투자자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을 믿으면서 투자하기에는 확률이 너무 낮겠죠.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털리스트 라인은 좀 배제를 하고 공격적인 성장 투자자부터 구시대적 가치 투자자까지 본인 스타일에 맞는 내러티브 스타일을 정해서 투자하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 생각해보기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내러티브를 어떤 식으로 보는가인데요.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면 전체 시장에 대해서 기업이 새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면 전체 시장이 변하게 된다. 뭐 이와 같은 전체 시장 점유율,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세금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상도 하고 스토리를 계속 짜야 되는데 이게 내러티브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오른쪽은 넘버 위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는 뭐 기업이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더 빠르게 그리고 높일 수 있다면 이것은 네트워킹 효과가 더 강력하다는 신호이므로 시장 점유율을 재산정해야 된다. 이익률이 빠르게 향상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한다면 미래의 영업이익률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자꾸 앞으로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더 좋아질 거다. 영업이익률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것이 스토리 투자고요. 가치 평가를 보면은 매출액만 보고도 이 회사의 사업이 무엇이라 보는가? 회사는 사업에 부응하는 매출을 거두고 있는가?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얼마로 잡고 있는가? 시장 점유율을 높게 잡았다면 이 회사의 네트워킹 효과나 시장 장악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매출만 보고도 이렇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따지고요. 영업이익률도 역사적으로 이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를 보고 이 사업 부분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 뭐 피어 그룹이죠. 다음으로 이제 역사적 평균이나 섹터 평균보다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높게 추정했다면 이 회사가 가진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 영업이익률이 높은데 경쟁 우위가 뭘까? 이렇게 보는 거고
각자 느낌이 좀 다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숫자에 대해서 어,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보는 게 넘버라면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빨리 향상 됐는데 앞으로 또 시장에 뭐가 들어온다면 더 이익률이 올라가겠지 라는 식으로 계속 앞으로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현재 넘버를 또 다르게 생각하는 그 스토리만으로 계속 더 좋게 만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자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지, 내러티브의 넘버스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시장을 이제 큰 시장의 내러티브는 이 지점에서부터 큰 숫자를 만들어낸다.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서 이제 내러티브와 큰 숫자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다음 시장 점유율은 네트워킹과 승자 독식 내러티브가 지배적이고 시장 점유율의 형태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보고 승자 독식의 내러티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연결시켜서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높은 시장 점유율과 높은 이익률이 결합한 형태로 등장한다.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고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있다는 스토리를 받쳐주는 넘버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세금. 세금 우대와 세제 혜택이 낮은 세율과 높은 세후 순이익의 형태로 등장한다. 그리고 쉬운 규모 확대, 낮은 비용으로 급성장을 이룰 수 있고, 내러티브가 성장 대비 낮은 재투자의 형태로 등장한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 넘버와 스토리, 내러티브를 섞어가지고 분석하는 이 내러티브 앤 넘버스가 이제 다무다란 교수님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기업을 보면 숫자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읽어내고 미래 가치를 좀 더 부여하고 현실성을 부여해서 훨씬 더 현대 주식에 최적화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러티브의 넘버스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투자법인데 이 투자 방식은 기업별로 상황에 맞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러티브의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투자까지 결합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투자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투자는 스타트업부터 유년기 성장, 고성장, 성숙기, 그리고 안정기, 쇠락 단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리포트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수정 연구원님의 리포트인데요. 이겁니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다모다란 교수님의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 주기표를 보면은 기업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내러티브가 거의 대부분이다. 상승에. 그래서 스타트업 단계도 전부가 그냥 이야기뿐인데 올라가고요. 그다음 유년기 성장 때도 이야기가 숫자보다 중요하고요. 이제 3단계 초고성장이 나올 때부터 이야기와 숫자가 내러티브 앤 넘버스가 혼합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기 들어가고 나서는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숫자가 꺾이는 순간 확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기 단계부터는 넘버가 매우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게 다 단계별로 다르다. 스타트업이라면 여기서 넘버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겠죠. 유년기 성장 단계인데 계속 넘버 얘기하면 의미 없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고성장 단계 들어가면 이제 스토리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숫자가 혼합돼서 다 이 스토리를 받쳐줘야 되고 성숙기 성장이나 안정 단계 들어가면 이때는 스토리만 얘기하는 주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음, 그래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이야기가 수, 이야기에서 숫자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래프도 그려봤고요. 이제 스타트업 단계 때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야기는 점점 안 중요해집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기업이 성장할수록 영업이익과 실적이 매우 중요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닷컴 버블 당시 뭐 시스코 사례 또 이야기해줬고요. 뭐 테슬라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는 지금 내러티브와 넘버스 단계죠. 고성장. 넘버도 나오고 스토리도 있고 그런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투자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은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에 매우 집중하는 투자자인데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마지막 단계에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숫자를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본인 포트폴리오가 어, 주로 금융, 보험, 에너지, 코카콜라 등 성숙기에 진입한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다 각자만의 스타일 있는 거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또 즐기는 사이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오닐은 대표적인 성장주 투자자인데 3단계 고성장에서 이제 4단계 성숙기 넘어가는 그런 투자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 투자 기법으로서 캔슬림이라는 투자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와 A는 숫자, N은 이야기에 해당되며 이제 내러티브 앤 넘버스 고성장인 기업을 찾아내는데 최적화된 투자 기법 지금 윌리엄 오닐이 쓰고 있다. 그래서 캔슬링 기법이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윌리엄 오닐은 성장주를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이제 최고의 주식들은 시세 대폭발 직전 분기에 순이익 급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비용 절감을 통한 순이익의 증가가 아니라 매출 성장이 동반된 순이익의 증가여야 합니다. 순이익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면 성장주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이며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오닐은 잘 팔리는 신제품이나 호응도가 좋은 서비스를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크고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쨌든 뭐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이고요. C는 분기별 주당 순이익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이번 분기의 주당 순이익이 최소 25% 이상 증가했는가? A는 연간 주당 순이익. 연간 주당 순이익이 최소 24% 이상 증가했는가? N은 새로운 이슈, 스토리죠. 신제품 경영혁신 신고가를 가지고 있는가? CAN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 것들은 뭐 발행 주식수가 적은지, 또 현재 시장의 주도주인지, 뭐 기관 투자자가 선호하는 주식인지, 현재 강세장인지, 뭐 이 정도 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오닐의 투자 방식으로 뭐 애플을 투자한 사례도 있고요. 대부분 그냥 차트로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할 때마다 사네요. 그래서 또 추세가 크게 틀어질 때마다 더 매수를 하는 전략. 그래서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약간 캔슬링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표적으로 이 유명한 투자자들도 각자만의 즐기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마다 어, 투자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경우 성숙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 좋아하고요. 윌리엄 오닐은 성장주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고성장에서 성숙기 넘어가는 기업들 잘 골라서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는 게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단계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즐기는지 또 그 단계에 맞게 내러티브와 넘버를 잘 적절하게 비중을 두고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매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만약 이제 예를 들면은, 어, 애플이 초반에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는 매출이 잘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창창한 미래의 청사진 얘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스토리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초반에 막 주가를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애플의 제품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내러티브를 강조하겠죠. 이젠 전 세계 다 퍼진다. 이제 이 제품이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크게 치고 나가는 이제 유년 성장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PER이 뭐 100, 뭐 1000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때 이제 넘버 크런처들은 전혀 이 주식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3단계 초고성장 시기부터는 숫자와 내러티브가 함께 찍히기 시작하며 최고로 높은 상승률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넘버 크런처들도 합류하여 투자에 나서기 시작하며 기업의 주가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부터는 넘버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순이익인 넘버가 부러지는 순간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하락합니다. 현재 이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시장에 관심 독차지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이 기업이 어느 사이클에 위치해 있고 넘버를 치중해야 되는지 내러티브를 봐야 하는지 중점적으로 어디를 봐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음, 현재 이제 투자에 있어서 바로 실전 적용이 가능한 것 같고요. 내가 생각했던 주식시장을 쉽게 잘 설명해 준 책이어서 나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나침반이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내러티브 성향이고 투자하는 기업의 내러티브와 넘버를 다 체크하고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사이클에 위치해 있고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내러티브인가, 넘버스인가, 아니면 혼합인가? 또 나는 기업의 어떤 사이클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할 것인가? 같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좀 더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나침반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러티브의 넘버스 투자의 대가 알아봤고요. 저의 이제 투자 스타일도 어떨지 좀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